다음 사연이 레미본사랑님이에요. 근데 이제 레미본사랑님이 이제 그 올려주신 글들은요, 대부분 이제 멘탈이 안 좋은 얘기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사연인 것 같으니까 한번 레미본사랑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료 연애 진단에 미루코쌤 돌발 상황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올려주신 레미본사랑님, 제가 차근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친 푸사가 갑자기 어제부터 없어졌길래 친구 폰으로 확인해서 한번 보니까 남친이 제 카톡을 차단하고 프로필까지 저한테 비공개로 바꾼 거더라고요. 그거 확인하고 더 멘탈이 붕괴가 와서 또 누워있다가 울다가 미루코 카페 들어와서 질문을 해요. 제가 미루코님 카페죠? 미루코 카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제가 연락을 했다거나 실수한 것도 아닌데 헤어지고 2, 3일 만에 매달렸고 완벽하게 연락 끊기고 헤어진 지 한 10일 만에 카톡 차단하고 프로필까지 비공개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 레미본사랑님이 했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남자친구에게 했던 행동들의 결과물들이지 이유라는 건 본인이 쫓아다니고 그동안 본인이 보여줬던 행동들에 대한 결과죠. 지금 몇 년을 사귀셨죠? 한 1년인가 2년인가 사귀셨잖아요. 그죠? 그 2년간 사귀면서 남자친구에게 스트레스 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끊어내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지금은 탈출하고 해방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죠? 헤어지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끊어내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또 연락 오면은 내가 받아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차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차단하는 큰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하게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카톡을 많이 보내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좀 답변하기 애매한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보냈을 때, 카톡을 보냈을 때 상대방은 차단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랑 헤어지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 남자분이 계속 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장문의 카톡이 대부분 매달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대답을 해주기가 하잖아. 내가 지금 대답을 해준다고 해서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싫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을 어느 정도 답변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읽고 씹을 수밖에 없고요. 읽고 씹는 게 많아지고 왜 대답 안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면 차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반대로 뭐가 있냐면, 또 차단하는 경우 두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큰 쇼크를 줬을 때, 충격을 줬을 때는 배신감을 들게 한다던가 이랬을 때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상대방을 잊어보려고 차단을 하는 거죠. 이것도 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상대방을 잊어보려고 노력하는 행동, 그래서 차단을 한다거나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고, 자, 이걸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외하는데 별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제가 푸사를 전부 다 싹 다 지워서 상대방도 제가 자기를 차단한 줄 알고 자기도 저를 차단하고 비공개로 갚은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예, 이런 거랑 관계없어요. 예, 제가 꼴도 보기 싫고 제가 자기 카톡을 훔쳐보는 게 그렇게도 싫어서 차단한, 이러다 저희가 더 멀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알겠지만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왜 헤어지셨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레미본사랑님이 왜 헤어진 거예요?
레미본 사랑님이 이런 집착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미본 사랑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렇게 집착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집착하고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기가 힘든 거죠. 예.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면요, 어떤 사람이든 제외가 안 될 겁니다. 예. 제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계하기 악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정말 괜찮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근데 그 남자친구가 언젠가는, 너무 괜찮은 남자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언젠가는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자친구에게 의심하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 못 만나게 단속하고 집착하고 의심하고 나 좋아하는지 항상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돼요. 즉 남자친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주게 되면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지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나를 좋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은 나를 지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게 경계하기라는 악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헤어지고 난 이후에서도 계속 남자친구가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자유지만, 그런 식으로는 제외가 안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제외를 하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감정이 쿨해져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예전에 남자를 못 잊고 계속 걔만 바라보고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이 마음가짐 자체가 제외를 하는데 큰 벽이 됩니다. 연락을 하더라도 연락을 받겠어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여러분이 연락하고 있으면 계속 여러분 상대방만 바라보고 있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만나는 것도 안 되고 제외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여태 사귄 여친 4명 전화번호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제 번호는 지운 것 같아요. 카톡 차단도 하고 프로필 사진도 못 보니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제가 3년 반으로 제일 오래 사귀었는데 다른 여자들은 전부 1년 내외로 사귀었는데 왜 제 번호만 지운 걸까요? 완전 싹 잊으려는 건지 답답하고 불안해요. 자, 이렇게 뭐 불안한 거 알겠는데 제외를 하려면은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뭐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예. 자, 이거는 별로 이게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뭐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가 그렇게 제외를 하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크게 신경 쓰여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쌤, 전 남친이 푸사보니까 새로 여친이 생긴 것 같대요. 조건도 좋아지고 외모도 잘생기니 진짜 생각대로 금방 여친이 생기네요. 어떡하죠?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서 웅웅 울었대요. 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을 연락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태까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매달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차단을 한 거겠죠. 본인이 매달리지도 않는데 왜 차단을 합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그거랑 상관없죠. 본인이 매달릴까봐 차단을 하는 거지, 본인이 그러니까 뭐 연락을 못하게 하려고 차단을 한 거는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 태도와 상대방에 주었던 스트레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상대방과 어떻게든 헤어지는 이유는요, 상대방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 대부분 헤어지는 걸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 뭐 권태기 사연이나 제가 여태까지 상담해드렸던 사연들 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상황이 안 좋은데 여자친구가 막 잔소리하고 힘들게 하면은 야 그래 내가 포기할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사연들이 그런 식으로 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여자를 만날 만한 상황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 스트레스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남자가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잔소리하고 집착하고 힘들게 해서 스트레스를 줬다던가, 이러면은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레미본 사랑님은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줬냐면요, 계속 여행하고 걔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여행 끌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힘들어서
야, 너랑 도저히 여행 못 다니겠다. 야, 이것도 한두 번이지. 야, 이거 지쳤다.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얘기를 해서 지쳐가지고 헤어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상황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는데, 레미본사랑님은 엄청 그 여행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줬었죠. 그죠? 예. 그리고 맞아요. 스킨십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해소도 안 시켜, 성욕도 해소 안 해주고, 계속 스트레스만 주니까, 아, 이제 얘랑 왜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도 남자친구였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여행 다니라고 하고, 만약 내가 여행을 좋아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좋아하지도 않는 여행 다니라고 하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나랑 잠자리도 안 해줘. 그러면은 내가 이 여자 왜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헤어지자고 하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욕구 불만에다가, 아, 욕구는 해소 안 해주지. 근데 나한테 스트레스만 주지. 그러면은 이건 도대체 내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00만원 받은 거 너무 찜찜해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시간 지나서 한 3주쯤? 직접 돌려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절대 돌려주지 마세요.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레미분사랑님, 돈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에요. 레미분사랑님은, 이거, 돈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닌데, 돈을 왜 돌려주려고 해요. 예. 돈은 그냥 본인 가지세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원인을 분석을 해줬는데 돈을 왜 줍니까? 돈 준다고 해서 제외될 것 같아요?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돈은 땡큐하고 본인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하세요. 아, 참. 무슨 돈 주면 왜 프레임이 높아집니까? 예. 본인이 돈 주면서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는데 이게 프레임이 높아지는 행동이에요? 돈으로 프레임을 살 수가 있으면은 내가 사겠어. 아니 근데 상대방한테 주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제가 프레임 높여드릴 테니까. 상대방한테 프레임 높여달라고 상대방한테 돈 주지 말고 저한테 주드리니까. 그러면은 저도 제가 프레임 높여주는 사람이지 남자친구가 본인 프레임 높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돈을 갖다 왜 남자친구한테 줍니까? 예. 그럼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빛진주님 사연이고요. 은빛진주님 저한테 아마 상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자, 무료연애 진단에 12월 23일, 예,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망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제목으로 올리셨어요. 예. 지금, 40살의 여자분이시고요. 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은빛진주입니다. 갑자기 이별로 인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혼날 각오하고 글 올려봅니다. 많이 혼내주세요. 이렇게 올리셨네요. 제 남친은 3년 전 아이 딸린 여자와 결혼해 살다가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동창 친구와 바람이 나 와이프에게 상처받고 헤어진 돌싱이에요. 어렸을 적에 가정생활도 남들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살지는 못하였고 어머님이 군대 갔을 때 집을 나가셔서 상처도 받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와 저는 올해 1월에 사귀게 되었고요. 그 사람 성격을 알기에 전 너무 늦게 다가오는 그가 불만이었고 늘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않는 그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만나면 잘 챙겨주고 나름 저에게 노력하는 것 같아서 잘 지냈고요. 여행도 다녀오며 다른 연인들처럼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늘 저보고 자신은 누구를 만날 때 마음 가는 게 느리다고 말했으며 그러다가 자기가 귀찮거나 다투면 혼자 시간을 갖거나 연락을 안 하는 습관적인 모습에 저는 지쳐서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지 7일 만에 저의 매달림에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저는 미루쿠님 강의를 듣고 조금씩 변하며 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게 조금씩 시간을 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그는 혼란을 겪으며 조금씩 변하겠다고 스스로 말했고 달라지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주 월요일에
같이 운동하던 중 문제가 터졌어요. 예전에도 트레이너에게 웃으면서 운동을 배우는 제 모습과 그 OT 때문에 그 연락처를 주는 저를 보고 삐진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부터는 말도 섞지 말라고 알았다고 말했는데, 월요일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기구 의자에 제 힘이 벅차 못하자 그 트레이너가 다시 다가와서 도와주고 기구 설명을 해주는 모습에 그가 저를 다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제가 못 본 줄 알고 말없이 운동하며 씻고 집에 갔고, 그는 잘하겠다라는 모습을 예전처럼 돌변해 연락도 안 하고 말도 시켜야지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아파서 수요일날 약을 갖다 달라는 말에 집에 찾아와서 잠깐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안 좋아서 늘상 금요일마다 하던 데이트를 안 했고요. 그리고 일요일 다투기 전 가기로 했던 전시회를 가기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불편하다며 저를 안 보고 싶다고 힘들다고 말했고, 그 말에 저는 무슨 말이냐 묻자 너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 헤어지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서 달래보기로 했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미루코님께 부랴부랴 문자를 드렸죠. 쌤이 헤어지자는 말 지키게 하라고 하셔서 다시 연락해서 당신 말 존중한다.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러니까 이건 헤어지자라는 말을 어찌 됐던 간에 남자친구분이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다시 만회하려는 행동을 우리 은빛진주님이 하지 말라고 시킨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다음날 제가 또 연락해서 정말 헤어질 거냐고 물어봤고, 좀 이제 매달려서 이제 그냥 다시 전시회를 데리고 간 거죠. 이 남자친구를. 제가 생각해도 너무 바보 같습니다. 그 전시회 후 밥 먹고 동네와 차 마시고 다음 달 1주년 여행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은 그다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말투로 1박 2일 가자며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전 기분이 상했고 제 표정이 불편하다면서 가지 말라는 말에 저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며 기분 상한 게 트레이너 때문이냐고 얘기를 했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제서야 왜 숨기냐고, 내가 못 본 줄 아냐고 서운하다면서 화난다며 너의 모습이 그 예전에 자기가 사귀었던 전 와이프처럼 보인다고 했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말한 말을 꺼내며 너가 헤어지면 바로 다른 남자 만난다는 말이 나는 너에게 지금 바로 사귈 남자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지내거나 아니면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저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빛진주님은 진심이냐고, 더 이상은 안 잡는다고 울컥해서 나오는 눈물을 참으면서 예전에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정말 헤어질 마음이 아니었기에 난 뱉었고 너를 잡은 이유도 그거였다며, 이제 헤어지면 정말 끝이니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다시는 죽어도 너 안 본다. 나는 가만히는 못 있겠다고, 잘 지내려고 서로 노력하고 싶다고 그게 싫으면 나도 너 말 따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회피하는 듯 그만 가자 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죠. 아니 솔직하게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고 헤어지자는 말을 강요하든 말하라고 생각할 것 없다고 세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같이 쓰는 카드를 돌려주고 알겠다고 말을 한 후 커피잔을 반납하는 그 사람 주머니에 200일에 맞춘 반지를 빼서 넣고 먼저 커피숍을 나와버렸습니다. 혼자 걸어오며 바보처럼 그동안 매달리고 혼자 아둥바둥 붙잡은 제 자신에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미루코님, 제가 이렇게 바보입니다. 헤어지자고 잡는 게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감정에 휘둘렸네요. 부끄럽습니다.
자, 이거는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셨어요. 이미 우리 은빛진주님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는데, 아하, 이 남자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본 거 잘했다고 했어요, 사실. 왜냐면 그 잘했다고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 남자분이 그 남자분이랑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얘기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을 때는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이 없을 때는 판단이 들어도 사실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끝까지 한번 가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히 느껴보고 그 이후에 한번 결단을 내리셔도 좋다라는 생각도 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이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예. 이 남자는요, 그래서 우리 은빛진주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안 만나기로 했고요. 그래서 사실 상담 내용을 쭉 읽었는데, 예. 나중에야 또 보면 보겠죠. 예. 언젠간 나중에야 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렸을 뿐이지 사실은 보게 되면은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나중이라도.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을 과연 봐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